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정세윤입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라면 자녀들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기 마련일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들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성조숙증부터 측만증과 거북증 같은 성장기 청소년의 체형 불정렬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성장장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성장장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빨라졌죠. 네, 현재 청소년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해마다 교과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올해도 2017년 자료를 올 3월에 발표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학생들의 키 있죠. 요즘 평균 키가 고3들 기준으로 해서 174에 네. 입학하고 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161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세대보다 약 5cm 이상 큰 것이고, 근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을 보면은 평균 키가 122 정도. 네. 남학생들이,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121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3학년 경우는 134 정도, 그다음에 여학생은 133 정도. 그다음에 근데 요즘은 급성장기가 부모님 세보다 2, 3년 정도 빨라져 있어요. 네. 빨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정도, 이 정도에 컸겠지라고 그 여유를 갖고 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좀 더 빨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일찍 서둘러 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예. 기준들이 있을까요? 성장 치료 기준을 보면은 키가 이제 100분위수로 해서 3% 이내. 네. 그러면 요즘 30명 반으로 말하면 1명, 2명 이내인 사람들은 저신장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네. 것은 반드시 치료 대상이 되고요. 25% 이내는 약 6번, 7번째 네. 그런 경우는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들은 관심을 보고 조금 안 끝나면은 반드시 성장치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가 운동선수가 목표다. 그런다면 상위 75%는 돼야 돼요.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1년에 4cm 정도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하로 평균 5cm 자라야 되는데 4cm 이내로 자라는 애들. 아, 그다음에- 해년마다 체크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두 살 어린애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매년 5cm 이상 자라다가 갑자기 야가 2, 3cm밖에 안 자랄 때. 네.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성장치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유난히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다면은 이런 애들도 성장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 평균 신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누구나 다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작은 친구들도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인으로서 똑같은 DNA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안 좋고 늦게 자고 성장 호르몬이 한참 나와야 되는데 늦게 잠을 잤다든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네. 그다음에 식습관 칼로리가 많고 그 영양분이 없는 여러 가지 음식 때문에 성장하는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른들 성인 문화에 빨리 네. 집중하는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성호르몬 때문에 빨리 안 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습관도 좋지, 잠도 잘 자지, 영양도 좋지 그런 애들은 쑥쑥 잘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이런 습관들을 잘 부모님들이 관리해 준다면은 아무리 작은 아이들도 잘 클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키가 작더라도 아이가 키가 큰 경우도 있을까요? 혹시 그 물고기 송어 아세요? 네, 송어 알죠. 송어는 강에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바다로 가서 커서 다시 돌아오는 강해형 물고기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송어는 바다로도 못 가고 강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천에서. 근데 바다로 간 송어는 길이가 네. 70, 80cm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강에서 자란 송어는 2, 30cm밖에 안 됩니다. 아,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성장 억제 호르몬이 나오고 환경에 따라 성장 촉진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래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코의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요? 이 코이가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은 5에서 8cm밖에 안 큽니다. 어른이 돼도. 네. 넓은 연못에서 크면은 15에서 25cm로 크고, 자연 환경인
강물에 방류를 하게 되면 90에서 120cm까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 촉진 호르몬, 성장 억제 호르몬 때문에 아들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환경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이걸 바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성장 억제 호르몬이 혹시 있는가? 네.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줘야 되고, 성장 촉진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 찾아내서 그것을 부어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청소년들은 현재 키가 똑같은 우리 몸 DNA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60, 70년대 키인 165 정도. 아, 평균 키가 그렇습니다. 네, 성인의 키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6, 7cm가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키가 덜 자랐고, 우리 남한 애들은, 남한 청소년들은 키가 더 많이 자라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꼭 이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런 요소들을 잘 관리했을 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에서보다도 더 얼마나 더 클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성장에서 유전적인 인자는 23%, 네. 운동하고 뭐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 이런 것들이 20%, 영양 요소가 상당히 많은 31%입니다. 주위 환경 요소가 16%, 그다음에 기타 뭐 수명이라 이런 것들이 10%인데, 이 생활 습관만 잘한다면은 70% 이상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만 잘 해줘도 우리가 상당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의 키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계산하는 키 계산법이 있어요. 네. 이제 남자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더하기 13 나누기 2. 네. 여아의 키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빼기 13에서 둘러 나눈 것이 여아의 키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7cm 정도. 7cm가 더 클 수 있고 7cm가 덜 클 수 있다는 거죠. 목표는 엄마 아빠보다, 아들은 아빠보다 7cm 더 크게, 여아는 엄마보다 7cm 이상 더 크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성장판이 닫힌다 이런 말이 있던데 키가 클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 치료할 때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 저신장증은 키가 크는 속도가 낮은 거예요. 5cm 평균 이상 커야 되는데 뭐 3cm, 4cm 큰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면은 우리가 자동차도 내가 50km로 가는 차하고 20, 30km 가는 차하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빨리 우리가 조기에 그것을 원인을 알아서 대처를 해줘야 따라잡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저신장증을 일으키는 어떤 심각한 질병이 뒷면에 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고쳐줘야 되겠죠.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성장 치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장 치료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들, 저성장인 아이들을 보면 어떤 의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네. 어떤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호르몬의 이상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유전적인 어떤 문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내분비 장애,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 네. 이런 것들은 이 애들이 4, 5살 이전에 키뿐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다른 증상이 있어서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네.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감기를 앓거나 비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가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 네. 요즘 애들이 이제 뭐 밤에 너무 환하게 킨다든가, 그 다음에 뭐 환경이 시끄럽다든가 그런 경우에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자야 크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성장판이 작아서 키가 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하고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찹니다. 그것을 열성 성장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조숙증. 어떤 환경 때문에 얘들이 성조숙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칼로리는 많지만 영양이 없는 음식 때문에 얘들이 비만해집니다. 이런 네.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야가 키는 크더라도 삐뚤빼뚤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뭐 증만증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휜다리라든가 뭐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대 성장 방해 질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성장 방해 질환 중에서 저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 키 성장에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방해 요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성조숙증은 사춘기를 알리는 2차 성징이 또래보다 일찍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의학적으로는 2년 빠르다. 네. 이런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만 9살 반을 넘어서야 유방 조직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1, 2학년 때 이것이 유방이 막 발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남학생인 경우에는 4, 5학년에 돼야 고환이 커져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수염도 나는 것 같고 네. 음모가 생기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성조숙이라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춘기 성징이 빨리 시작된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성조숙증이 생기면은 톨 차일드 숏 어덜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키가 커요. 네. 근데 부모 보기는 좋죠. 그렇죠. 그런데 어른 돼서는 더 이상 안 커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작은 거죠. 시간이 작고 정상 아이들은 키가 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 생기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네. 성조숙도가 2년 빠르면은 약 9에서 10cm가 작아지게 되고 1년 정도 빠르게 되면은 약 4, 5cm가 작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조숙증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2차 성징이 빨리 온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조금 남들보다 빨리 오는 경우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이 서구화된 먹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육류 속에 성장 호르몬을 넣어서 이렇게 막 비육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과식, 그다음에 그 인스턴트 식품, 어떤 야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분비 결합물 질이 요즘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뭐 이렇게 때문에 또 너무 따뜻해진 날씨, 그다음에 너무 따뜻하게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네.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키가 큽니다. 아이들을 좀 더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 춥게 키워야 된다. 네. 너무 따뜻하게 해서 요즘 뭐 겨울철에도 막 집에 가면은 아파트 가면 막 냉이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인데요. 사회 환경, 그다음에 야간 문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인 문화를 너무 조기에 접촉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에서 보면은 어떤 걸 접촉해서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보다는 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열성 성장 장애라 해서 열을 위로 받치게 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게 하고 이런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조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온실에서는 모든 작물들이 빨리 성장하고 네. 빨리 열매를 먹고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온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조응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성조숙증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해 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성조숙증인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진단 방법이나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뭐 뼈나이를 검사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유관적인 상태를 보고 이제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여아들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내에 유방이 생긴다. 발달한다. 네. 남아의 경우는 한 4학년, 5학년 전에 고환이 큰다.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페로몬이 나타나니까 네. 그 머리에서 기름기, 아. 머리 기름기가 얘들은 며칠 안 감아도 뽀송뽀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하루만 안 감아도 막 기름기가 생기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아의 경우에는 팬티에 냉이 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숙증의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도 생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춘기적 감성, 정서적으로 예민하게 행동한다. 네. 그 다음에 몸이 많은 열성 체질이다. 갑자기 애모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과하거나 비만이다. 이런 네. 경우 있고 부모는 작았는데 키가 작은데 아이가 유난히 커 보인다. 잘 큰다. 그런 경우는 성조숙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성조숙증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5kg 이하로. 그 다음에 이제 치아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고 영구치가 빨리
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성저숙증의 경향이 있었다. 그다음에 운동하기 싫어한다. 그다음에 맨 인스턴트 식품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야가 성저숙증의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전문 병원에 들려서 뼈 나이하고 관계되는 어떤 진짜 성저숙증인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나도 나중에 컸으니까 너도 좀 기다려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크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1, 2학년 때부터 조금 성장반 상태, 관련된 상태를 체크해서 야가 또래하고 비슷하게 잘 커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장기별로 좀 달라지는 특징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아들을 보면은 유방 발육을 5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방 발육이 보면은 그냥 그 유방 유두만 있고 가슴하고 피부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딱 만져보면은 유두 부분에 쑥 한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가 씨를 버드라고 해서 유방의 조직이 상생되려고 하는 준비 기간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또 그 속에 핵이 약간 씨 같은 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방 발육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두균을 중심으로 해서 유방 조직이 형성되면서 유방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유두하고 유방의 조직이 동일선상에 있다가 갑자기 유두균이 쑥 커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어른으로 변하는 거죠. 남자들 경우에는 이 고환이 이 노란색은 사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 전이고요. 이것이 사춘기 되면서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환 크기를 가지고 볼 수 있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고환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환이 클수록 성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환 크기하고 그 음모가 생기는 상황,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이들의 일반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아의 경우 3학년, 4학년 이전에 유방이 생긴다. 네. 남아의 경우 4, 5학년 때, 5, 6학년 때 고환이 갑자기 많이 커진다.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 말들에 보면요, 이 어렸을 때 살은 나중에 다 키로 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사실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으신 말씀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데, 근데 급성장기가 되면서 그때 급성장기 때는 1년 동안 평상시 2년 클 것을 1년이 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얘가 5cm 컸다면 1년 동안에 급성이 되면서 10cm가 크는 거죠. 그게 쑥 크니까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를 다 만들거든요. 지방도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을 크게 만들고, 또 하나는 뼈를 크게 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야가 지방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고 키로 가게끔 야가를 해줘야 야가 키가 쑥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 발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나이, 고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뼈 나이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몸의 뼈입니다. 네. 이 뼈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206개라는 말도 있고 207개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뼈가 태어났을 때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 보면 뼈 개수가 보통 260개로 태어납니다. 개수가. 오히려 더 많네요. 그렇죠. 네. 이것이 성장하면서 1차 성장, 2차 성장이 지나면서 자, 사춘기 때는 350기까지 늘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뼈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서로 유합이 돼요. 화골이, 뼈가 생긴 것을 화골이라고 하고 네. 뼈들이 붙은 것을 유합이라고 그럽니다. 유합이 되면서 뼈 개수가 드디어 이제 4차 성장기라면서 207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뼈 개수를 우리가 정확히 세서 어디쯤에 성장에 와 있는가, 이것이 고려연령을 보는 것이고요. 이 고려연령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 때는 손목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야가 사춘기가 언제 올지, 언제 사춘기가 끝날지는 발뒤꿈치 뼈로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야가 사춘기에 킬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는가 무릎으로 알 수 있고요. 야가 다 컸는가는 부모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부모하고 비슷하면은 비교를 해서 해봐야 야가 다 컸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뼈가 네. 태어났을 때는 3개, 손목뼈가 3개 보이는데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뇌가 또 생깁니다. 일곱. 이렇게 뼈 개수가 변한다. 네. 이걸 갖고 씌어서 우리가 또래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뒤꿈치뼈가 없다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달째는 커져가죠. 네. 반달째 커져가는데 먼저 커다가 붙어버리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붙으면 사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무릎뼈를 봐볼게요. 네. 무릎에 여기 우아래 흰선 보이죠. 요거 성장 우아래 뼈가 빨간선이 성장선이고 가운데가 관절입니다. 네. 여기서 하고 골세포가 생기면서 뼈가 길이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다가 가운데는 관절이고요. 네. 이것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고 흔적이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죠. 이러면 성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뼈를 보고 앞으로 클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골연령을 네. 검사해서 앞으로 클 수 있는 시간과 왜 안 컸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 성장 클리닉이 하는 일입니다. 네, 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정확하게 골 연령을 파악할 네.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성조숙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 성장장애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다른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북목으로 그렇죠. 수구리적으로 본다던가, 그러죠. 예, 네. 이런 뭐 측만증이 있다던가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당연하죠. 얘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네. 삐뚤빼뚤 측만증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거나 등이 굽어 있거나 하면은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이것은 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가 반대돼야 키가 잘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모든 신경이 나오고 그 신경들의 작용에 의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구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내를 보면은 야가 이제 거의 다 큰 아이예요. 네. 사춘기가 끝나고 근데 키가 작아요. 야가 오다리가 있지, 등도 굽어 있지. 그런데 이 친구가 자세만 바르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교정해서 뼈를 맞추면 이것이 숨어 있는 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키 성장에 이 바른 자세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장장애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또 도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라는 것은 민간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그 시간을 놓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키가 안 크게 됩니다. 이 시기와 그다음에 시간을 놓치지 말고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성장이 저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2, 3년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골연령에 비해서 키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이 건강검진 하듯이 아이들의 뼈 나이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생에 한 번뿐인 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단순한 키 몇 센치가 아니라 이 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존심과 또 꿈과 어떤 생활 지가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어떤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모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면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 성장에도 알맞은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제어해 준다면 성장 장애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광주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의 키 성장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것보다도 자녀의 몸이 바르게 잘 크고 있는지 몸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정세윤이었습니다.